안녕하세요. 원상은의 오브라즈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전히 계속되는 프로크리에이트 새 브러쉬 써보기? 원래 그거를 하려고 한 거 아니었는데 갑자기 그리고 싶다는 게 생겼는데, 그러니까 그러면은 그리는 김에 안 써본 브러쉬를 써봐야지 하고 그리게 된 거고요. 뭘 그리고 싶었냐면은 갑자기 그 있잖아요. 호일 풍선 있잖아요. 그 반딱반딱한 그 메탈 질감 나는 풍선 있잖아. 갑자기 그게 그리고 싶어진 거야. 이유는 모르겠어요. 갑자기 그런 질감을 그려보고 싶었어. 그리고 약간 벨벳 같은 것도 그려보고 싶었어. 그래서 처음에 생각한 게 벨벳 드레스를 입고 있는 여자가 호일 풍선을 들고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부터 생각하다가 또 막 그 의식의 흐름이 막 번져가지고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는 약간 로코코 스타일 그 퐁파두루 가발 쓴 사람을 같이 그리고 싶다 해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거는 머릿속에 있는 이미지를 우선은 레퍼런스가 필요하니까요. 그 챗 GPT랑 제미나이한테 둘 다 시켜가지고 뽑았어. 그 따로따로 뽑아서 포토샵에서 제 임의로 붙여서 이제 대충 이미 리퍼런스를 만들었고요. 제미나이랑 챗 GPT 둘 다 돌려보는데 제미나이가 그 이미지 제한이 좀 적거든요. 이미지를 좀 더 많이 만들 수 있는데 이미지가 촌스러워. 전반적으로 촌스럽게 뽑아요. 그러니까 좀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구글에 이제 뭐 검색하다 보면은 나오는 그런 양산형 레퍼런스 이미지들 있거든요. 유료로 풀거나 무료로 풀거나 하는 포즈 참고용 되게 좀 짜치는 사진들인데 약간 그런 느낌으로 뽑아. 그리고 챗 GPT는 그것보다는 조금 더 세련되게 뽑는다. 그리고 이거를 또 가져가서 뭐 소라 같은 데서 뽑으면 더 다르겠죠?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뭔가 더 스타일을 추구하려면은 미드저니로 가야겠지. 하지만 소라나 미드저니는 유료니까요. 그래서 무료로 돌릴 수 있는 GPT랑 제미나이를 돌려 해가지고 어쨌든 원하는 이미지를 대충 뽑아가지고 하다 보니까 색감이 좀 마음에 안 들어서 포토샵에서 또 수정을 봐가지고 위치를 조정하고 그래서 이제 레퍼런스를 만들고 그거를 보고 그려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뭔가 연습용 그림이니까 뭐 생각나는 이미지 AI로 뽑아가지고 레퍼런스로 그려보는 거고요. 저는 AI 사용을 하는데 AI 사용은 대부분 그런 레퍼런스 만드는 데 씁니다. 그거를 완전 똑같이 그린다기보다는 그걸 그냥 그대로 쓴다기보다는 그 레퍼 이미지를 참고해서 얘를 약간 재창조하는 느낌으로 대부분 사용을 하죠. 그 정도 AI 쓰는 거는 그냥 다 괜찮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서 말이죠. 하여튼 뭐 그래서 그냥 그려보고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안 써본 유화 브러쉬가 있는데 그거를 써보고 있는 그림이고, 유화 브러쉬를 두 가지를 써봤는데 그 두 번째 마지막에 그 디테일 정리할 때 쓴 브러쉬가 더 마음에 들었다 라는 얘기고, 그게 무슨 모리아티인가 하는 그런 브러쉬였을 거예요. 프로크리에이트 기본으로 있는 브러쉬입니다. 요새는 막 큰일은 없었는데 그 강의를 들어갔다 왔죠. 그 강의를 듣기 위해서 내가 서울에서 사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주민등록 등본을 뽑고 그리고 예술인 증명까지 막 넣어가지고 신청을 했다 했는데 무료 강의였고요. 그 서울문화재단인가? 서울예술인 지원센터인가 하는 그런 데서 한 거고, 그게 해화동에 있어요. 해화동에 있고 가기는 집에서 버스 타면 바로 가서 편했고요. 그리고 이제 건물도 시설이 좀 세핑하고 좋아가지고, 그리고 보니까 무료 대여하는 그런 공간도 있고, 그리고 2층에 약간 라운지처럼 코워킹 스페이스처럼 된 데가 있거든요. 거기 되게 괜찮더라고요. 되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무언가 하고 있었어. 근데 나중에 찾아보니까 거기 제 공간이 좋고 무료다 보니까 자리 잡기가 빡세다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하여튼 그랬고 거기까지는 그냥 건물에 대한 감상. 수업에 들어갔습니다. 그냥 수업은 그냥 평범한 그냥 강의실 같은 데서 들었는데, 이게 제가 들은 수업이 미술 시장 트렌드 어쩌고였어요.
근데 결론부터 말하자면 시간이 오지게 아까웠다. 아까운 나의 2시간. 차라리 그 시간에 심지어하는 게 더 재밌었을 거야. 결론적으로 매우 별로였어요. 왜 매우 별로였냐. 이제 뭐 아트페어나 이런 것 쪽 얘기를 할 줄을 알았는데 그냥 너무 뭐라고 해야지? 결론적으로 모든 얘기는 이 작가가 막 수십억의 그림을 팔고 이 작가의 그림이 옛날에는 얼마나 오르고 뭐 어쩌고 저쩌고 이제 다 돈 얘기였고 결론적으로는 돈 얘기. 그리고 뭐 이런 국내 아트페어 뭐 이런 거 대충 뒤에서 막 보여주면서 진짜 순식간에 보여주면서 요새는 이런 그림 잘 나가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봐라 하는 그런 거 약간 어이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거기에 오신 분들 중에 뭐 질문하는 거 들어보니까 아직 전시회를 나가보지 않으셨구나. 뭐 이제 뭔가 새롭게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긴 했었는데 근데 이제 그런 분들이 듣기에는 너무 뜬구름 잡는 얘기가 많았어요. 뭐 당연히 데이비드 호크니 그림 개 비싼 거 알고 뭐 데미안 허스트 진짜 부자인 거 알고 뭐 그런 유명한 그런 작가들 온갖 그 돈 오지게 버는 유명한 현대 작가들 다 알지. 그리고 이제 그 뭐 비싼 그림들 많이 팔리는 해외 아트페어 알죠. 그것보다 소규모 조금은 아트페어 당연히 있지. 근데 그런데 나가는 것도 돈이 오지게 들어요. 우선은 그러니까 정말 유명한 그 해외 아트페어는 일반적으로는 못 나가죠. 애초에 못 나가고 그 어쨌든 갤러리와 커넥션이 있어서 갤러리 소속으로 나가야 되는 건데 모든 아트페어는 근데 해외 아트페어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나가게 된다면은 돈이 수백이 기본으로는 깨질 거예요. 뭐 참가비에 뭐 운송비에 설치비에 해가지고 그래서 거기에 모인 분들이 그런 아트페어에 수백을 태울 수 있는 분들인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냥 뭐 뜬금없는 뜬구름 잡는 얘기가 대부분이고 되게 기본적으로 작가 생활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얘기만 많았다. 그냥 이런 그림이 비싸고 이런 작가 그림이 비싸고 막 그렇다. 막 이런 얘기가 대부분이었고. 그리고 중간중간에 좀 인종차별적인 발언도 있어가지고 좀 듣기 되게 거북했고. 정말 되게 안 좋게 말하자면 그냥 너무 그런 돈미세적인 얘기를 해가지고 뭐 그런 얘기를 대부분 할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은 그냥 너무 영양가가 없었다. 그래서 이제 피드백을 해달라고 문자가 왔길래 내가 느낀 점을 다 써야지 해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는 그닥 도움이 되지 않았고 실망이었고 차라리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 작가들에겐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얘기를 썼거든요. 그러니까 차라리 진짜 이 소규모 그룹전부터 시작해가지고 찬찬히 뭐 개인전 열고 그런 식으로 자기의 커리어를 쌓아간 작가를 초빙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했는가 실제적인 얘기를 듣는 게 훨씬 나았을걸? 애초에 거기 계신 분들 중 대부분은 뭐 어디에서 공모전을 찾고 이런 걸 모르는 분들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사진 작가분이 사진을 전공하신다는 분이 그 미술 시장에서 사진이란 매체가 별로 선호되지 않는 것 같은데 뭐 그런 거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결국 한다는 얘기가 그냥 돈 되는 사진 찍어라. 우선은 돈 되는 거 막 잘 팔리는 거 막 다랑아리 찍고 막 해바라기 이런 거 찍어가서 그런 거 팔아가지고 그걸로 돈 벌어가지고 네 작업을 해라 이러는데 그거를 몰라서 물었겠냐고. 그런 얘기야 다. 그럼 그런 얘기를 2시간 동안 듣는데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저는. 물론 이제 무료 강의니까 그래. 돈은 안 들었어. 하지만 그냥 그렇게 신청해가지고 거기까지 가가지고 듣는 얘기가 그런 수준이니까 저는 되게 매우 별로였고요. 매우 별로였어. 다른 분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에게는 도움이 1도 안 되고 그냥 되게 시간이 아까운 강의였다. 그래서 하여튼 그거를 들으면서 이제 한 강의 20분쯤 들으니까 감이 딱 잡히잖아요. 아 이거 나한테는 진짜 쓸모가 없는 강의다 싶어가지고 당장 지금 아트하우스 영화 페스티벌인가 하고 있어요. 그거 좀 조그맣게 하는 건데 그냥 옛날 영화들 옛날 그 좀 괜찮은 작품성 있는 영화들 소규모로 개봉하는 그런 영화들인데 그거 당장 들어가지고 보고 싶었던 루이스 부뉴엘 절멸의 천사를 당장 예매하고
중간에 도망갈 걸. 중간에 한 시간 하고 그 쉬는 시간 있었거든요. 그때 그냥 갈 걸. 끝까지 있었던 내가 좀 판단 미스였다. 별로 영양가가 전반적으로 없었는데 또 생각해 보면은 어차피 작가들이 결론적으로는 막 내가 진짜 막 숭고한 예술 정신에 막 미쳐가지고 나는 정말 예술을 위해 내 온몸을 불사르겠다 이러지 않는 이상은 대부분의 작가들은 자기 작품을 팔아서 그걸로 어떻게든 먹고 살고 싶어 할 거예요. 내 작품이 팔리면 좋겠고 좀 대중들한테 인기가 있으면 좋겠고 그게 대부분의 작가가 그러겠지. 그래서 이제 그런 궤도까지 올라가는 것 자체가 쉽지가 않아가지고 아마 거기 오신 분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아니면 이제 시작하시는 분들은 뭐 감이 안 잡히니까 와서 거기서 강의를 듣고 있었겠지만은 그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강사가 하는 얘기가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죠. 이호즘 같은 세상에 어쨌든 팔아먹어야 되잖아 그림을 팔아 먹으려면 이 시장에서 인기 많은 것도 알고 뭐 대충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걸 아는 거는 당연하긴 한데 그렇게 그런 시장 논리로 돈으로 그런 것만으로 얘기하는 게 들으면서 이제 기분이 좋진 않았죠. 진짜.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나는 내 작업은 어쨌든 뭐 예술 작품을 그린다고 하는데 결론적으로는 또 팔기를 바라니까 뭐 대중의 니즈를 맞추고 취향을 맞춰야겠지. 그건 당연한 거겠지만 그 와중에 되게 돈돈돈돈돈 하는 얘기를 들으면서 막 현타가 오면서 기분이 나빠지는 건 어쩔 수 없죠. 되게 이중적이죠. 나는 그림을 팔고 싶지만 그렇다고 그냥 돈미세 작가가 되고 싶진 않다. 저도 이제 팔리는 그림이 어떤 건지 알고 저도 아트 페어를 나가보고 가보기도 했고 했으니까 감이 있어요. 어떤 스타일이 팔리고 어떤 거가 인기가 있고 이런 식으로 그려야지 인기가 있고 이거를 알지만은 안 하는 이유가 그냥 나는 그런 거 있잖아요. 그래도 나는 이 와중에 나의 예술 세계를 가겠다라는 나의 그런 나만의 기준이 있는 거지. 그래서 그거를 지켜가면서 어떻게든 이 바닥에서 살아남으려고 하고 있는데 이제 뻔한 얘기를 듣고 그냥 돈돈돈 하는 얘기 듣고 오니까 그냥 그랬습니다. 되게 씁쓸하고 기분도 나쁘고 도움도 안 되고 시간이 아깝고 어차피 다 아는 얘기일 것 같긴 했지만은 그냥 거기 강의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떤가 약간 찍먹으로 갔는데 되게 쓸모가 없었다. 차라리 저 시네피들 잔뜩 모여있는 그런 영자원이나 이런 데 가가지고 영화 보는 게 나에게 더 이득이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이 올라가는 날에는 아마 절멸의 천사를 보러 갈 것이고 저는 루이스 분유엘을 매우 매우 막 좋아하는 막 그런 건 아닌데 그래도 못 본 영화니까 보고 싶다. 별로 볼 기회가 없으니까요. 그런 일주일을 보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날씨가 되게 많이 추워졌는데 따뜻하게 잘 입고 다니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건강하시고 다음 주에 봐요. 안녕.